우선은 10평형 매장에 보증금 1,500에 월세 100이라는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지역별로 더 싸거나 더 비싼 곳도 있겠지만 서울 지역에서 해당 평수에 비교적 저렴하게 나와 있는 곳들을 종합해서 좀 비교해본 값이고요. 대략 관리비까지 하게 되면 120에서 130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을까. 인테리어는 금액을 1,5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사실 10평에 1,500만 원이면 잘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인데, CAD 도면을 보시게 되면 배수 라인이 보통 이렇게 하나만 들어오고요, 연장하고 전기 증설하고 바 올리고, 그리고 이제 자재 같은 경우에도 금속이나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는 아마 사용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금액 때문에. 그래서 목재 재질 정도로밖에 못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벽은 석고에 페인트나 타일 정도 이렇게 해서, 바닥도 이렇게 고급 자재는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가구도 이케아 정도의 가격대 정도밖에는 아마 구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이 타이트하게 잡아서 1,5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천정형 에어컨 설비하고까지 다 하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발생이 될 거예요. 우선 200만 원 정도로 하고, 일반 상가 형태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되게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길에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런 일반 상가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짜져 있고, 그리고 바도 일단은 가장 무난한 11자형 바로 도면을 짜봤습니다. 일단은 기본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자 개수가 채워질 건데, 이게 도면상으로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매장을 구성하게 되면 통행 구간이 굉장히 짧아질 거예요. 굉장히 협소한 매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인테리어를 마치고 나면 중요 장비들이 들어오게 될 건데, 에스프레소 머신이랑 그라인더가 한 대씩 필요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너무 저가형 그런 보급형 기계를 사용하는 것보단 여기서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두겠지만,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커피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전제로 깔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완전 하이엔드급까지는 아니지만 달라코르타 XT나 산레모 카페레이서, 그리고 시네소 S200 이런 머신들을 리스하는 경우로 이용하고 싶습니다. 리스 비용은 보증금으로 한 30% 하게 되고, 그러면은 처음에 리스 보증금으로 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될 거예요. 3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월에 한 4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겠죠. 이렇게 고정 비용이 거의 하루 매출 가까이가 빠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좀 불만이나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자금이 많이 있으면 머신을 사고 해서 세이브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초기 자금이 많다는 건 투자자가 그만큼의 투자 리스크를 감당한 거고, 그렇다면 더 큰 수익을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상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서글픈 이야기는 뒤로 밀어두고, 그리고 그라인더 같은 경우도 저가형 그라인더보다는 제가 말코닉이나 안핌이나 메쩌 같은 이런 메이저 회사들의 그라인더로 가격을 책정했는데, 이것도 머신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럼 인테리어는 왜 그렇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장비에 있어서는 그렇게 통 큰 척 하는 건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칭송받았고, 농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격은 관중을 얻고 수비는 승리를 얻는다. 여기서 저는 인테리어는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커피의 품질이나 일관성, 서비스 같은 측면은 수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인테리어를 가진 매장이면은 신규 고객 유치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해당 평수에서는, 이런 소규모 카페에서는 인테리어를 잘 뽑아봐야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고, 해당 소규모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인원이 폭발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매장이 좀 더 천천히 고객이랑 유대감을 쌓으면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형태인데, 그래서 인테리어는 그 공간에 몇 번이고 온 손님한테는 그 강점이나 매력을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커피 맛이나 서비스 같은 부분이 좀 들쭉날쭉하게 돼버리면 거기서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되게 될 거라는 거죠. 좋은 머신 쓴다고 해서 무조건 커피 맛이 맛있어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가형 머신 같은 경우에는 온도나 압력에 있어서 그 일관성의 한계가 조금 드러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머신을 추천드린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하이엔드를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쓰면 좋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느 정도 자금의 한계를 가지고 오픈을 하고 있는 거니까 무게를 어디에 둘 거냐고 묻는다면 저는 인테리어보다는 그런 커피의 품질이나 맛을 결정질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컨설팅 가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이 매장이 잘 돼서 2호점, 3호점 이런 거를 차릴 거라는 가정을 깔고 이제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해요. 뭐랄까, 카페의 본질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전공법을 피해 나가다 보면 곳곳에서 빈틈이 발견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런 카페가 성장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F&B 사업은 망하지 않겠죠. F&B 사업은 망하지 않겠지만 잘 못하는 매장들은, 그랬을 때 누가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지나 실력 같은 것들이 탄탄히 다져져 있던 회사들은 생존에 유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한 방에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의 요소를 교육이나 상담을 잘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드리기는 하지만 제시하지는 않고자 해요. 그러니까 확률이나 한방 같은 거에 의존하는 교육은 뭐 제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력에 급급한 곳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나 매장의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는 경우를 좀 덜어 봤던 것 같아요. 식음료에서 정확성이나 일관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어느 정도 커피의 맛이나 일관성에 투자를 해서 이 카페는 커피가 좋다 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본질적으로도 옳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성장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머신에 투자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라인더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에서 메시 같은 분쇄도를 변경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적용의 정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데 그게 전부 다 로스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떨어진 것들 전부 다 로스는 다 돈이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것들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그라인더도 더 비싼 것도 많고 5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라인더들도 많고, 근데 어느 정도 여기가 타협점이라고 생각해요. 머신이랑 그라인더를 리스하는 걸로 하고 템퍼 그리고 저울 등의 집기들을 합쳐서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8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가 있어야겠죠. 냉장고 뭐 라셀르 같은 냉장고면 좋겠지만 일단은 좀 더 저렴한 가성비 좋은 그랜드 우성으로 가기로 하죠. 이 서랍형 우유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나오는 그런 냉장고 쓰면은 좋아요. 되게 편하고. 근데 일단은 우리는 일반형으로 가는 걸로 하죠, 이번에는. 그래서 1800자짜리 냉동 냉장 가능한 제품이 한 170만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얼음 만드는 제빙기 같은 경우는 해당 평소에서 한 50kg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0에서 150 정도로 되게 다양하게 좀 제품군이 형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130으로 정해두고, 그리고 온수기, 나이스 온수기 이게 5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랜드 우성 제품도 많이 쓰긴 하는데 가격은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정수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한 8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요 80만 원 제품이 이제 트윈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총 4발 들어가는 거. 이제 일반적으로 소규모 카페에서 많이 쓰는 게 그냥 일단 2발짜리 쓰는데 말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 커피 맛이나 질감 이런 부분을 떠나고서도 에스프레소 내부 스케일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최소한의 투자라고 생각해요. 머신 내부 스케일 청소를 맡기게 되는 게 돈과 시간이 엄청 들거든요. 머신을 가져가서 처리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대체 머신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설비하는 동안 뭐 더 일찍 출근하거나 더 늦게 퇴근하거나 아니면 영업 중에 몇 시간을 비워둬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긴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트윈 시스템 에버퓨어로 가서 80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집기죠. 이제 뭐 잔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보통 잔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매장에 있는 매장 총 수용 인원의 한 1.5배 정도에서 많게는 2배 정도예요. 여유롭게는. 그렇게 해서 해당 매장에서는 한 30잔 정도가 필요하겠죠. 30인분이 필요하겠죠. 뭐 접시랑 포크까지 한다고 해서 뭐 스푼이랑 한다고 해서 뭐 50만 원 들 거고, 그리고 일주일치 재료비랑 일회용품 값이 일주일에 한 1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하루에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음료가 한 80잔 정도가 팔려야 되는 매장인데, 일단은 음료 평균 값을 그냥 5,000원으로 잡고 들어가는 재료비를 30%로 잡았을 때 나온 이제 재료비랑 일회용품 값을 이제 러프하게
계산해본 값인데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매장을 오픈하는 데서는 뭐 한 3개월치에 대한 뭔가 월세나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자금을 조금 세이브를 해두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잡아놔 두겠습니다. 3개월치 월세랑 플러스 알파 해서 500만 원 정도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딱 여기 5천만 원이에요. 이제 마이너스를 할 시간인데, 이제 러프하게 계산들 많이 하시는 방법이 3일치의 매장 매출이 월세를 감당할 수 있어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계산법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좀 러프한 방식이긴 한데 얼추 맞긴 해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자면 여기는 월세가 한 120 정도 들어가니까 일매출 40을 찍어야 되죠. 여기서 일매출 40 찍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의자 개수를 보게 되면은 이 꽉 채우는 회전을 꼭 토탈 한 6번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됐다고 했으면 30일치 총 매출은 1200만 원이 될 거예요. 월세 120, 재료비 400, 그리고 머신 리스비 40만 원, 또 세금 내야 되죠. 10%. 여기서 매장 영업을 쉬든 직원이 있든 해야 될 거예요. 매일같이 사람이잖아요, 운영하시는 분도. 쉬어야 되고, 그랬을 때 만약에 직원을 한 명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월급 250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1200만 원에서 마이너스 930 해서 270만 원입니다. 카페를 차렸는데, 매장을 차렸는데 한 달에 270만 원, 매장이 잘 됐을 경우에 270만 원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돈이 뭐 원래 있으셨던 분이면 모르겠지만 대출을 받은 경우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출금도 갚아야 될 거고, 그리고 매장을 키워서 새로운 사업도 하셔야 될 거고, 뭔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전을 목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는 사실 이 정도 수익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직원을 만약에 채용한다고 하면 사장님은 필시 다른 영업을 뛰시거나 아니면 다른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투잡을 뛰셔야 되게 되는 거죠. 바에 머무는 시간은 이제 직원한테 어느 정도 맡기고 자기가 떠나게 되면 시간은 많겠지만, 사실 그러려고 이런 개인샵 차린 건 아니잖아요. 내가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매장에 투영한 거고,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어서 매장을 차린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파트타이머라는 이제 대안이 존재하겠죠. 단 파트타이머에게도 이제 4대 보험이랑 퇴직연금 가입까지는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사장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금액이 좀 늘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걸 생각해 보자면, 저 같으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티피컬한 매장의 형태보다는 구조를 좀 변경해서 고객들과의 접점을 좀 더 만들 것 같아요. 그 카페가 앞으로도 잘 되려면 손님이 한 번 왔다가 가는 매장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객에게 뭐 품질 좋은 커피랑 뭐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과의 유대를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테이블에 앉아 계신 손님들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친하게 지내요, 안 그럴 거잖아요. 못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바 자리를 만들고 직원, 바리스타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생기고 하다 보면 이런 고객한테 새로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좋은 제품과 친절함으로 대한다면 단골 유치에 대한 기회가 늘어난다고, 아주 긍정적이죠.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을 좀 구조적으로, 좀 바 구조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다과거리들, 과자류나 좀 간단한 디저트를 이용해서 객단가 자체 파이를 키우는 방법도 있죠. 그런 것도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이 재료비에 대한 부분인데, 재료의 퀄리티를 낮추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에스프레소를 만들 때 도직량이 결국 잔 사이즈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프레소 보통 이제 1대2 비율로 뽑잖아요. 1대2 비율로 뽑는다고 했을 때 그게 물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가 되고 우유에 들어가서 라떼가 되고 하는 건데, 그 적정 농도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에서 보면 아메리카노 선호하는 그런 농도가 TDS 한 1.25에서 1.4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20g을 담아서 만든 아메리카노나 15g을 담아서 만든 아메리카노나 농도는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잔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용량 카페들도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스페셜티 커피숍들에서는 이런 좀 작은 잔에 금방금방 먹을 수 있는 음료들을 많이 만들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출 효율성이나
추출력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서도 똑똑하게 세이브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오늘 했던 말들이 절대적인 것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장비에서도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은 상태 좋은 중고를 산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유튜브 돌아다니다 보면 카페 차리지 말라는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차리지 말라는 영상만 있지 뭔가 차리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 앞으로도 이렇게 금액을 어느 정도 뭐랄까 그 왜 막 피파 같은 게임 보면 뭐 몇억 구단 차리기 막 이런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해진 자금 내에서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의 카페를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의 컨텐츠로 몇 가지 더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거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